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 채널에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연이 참 많던데요. 저 역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만행들과 천벌에 관한 사연이랍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고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저희 아빠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엄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시고요. 두 분은 교회에서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하셨고 건강하고 아픈 곳 없는 저를 낳으셨답니다. 아빠는 젊은 나이에 장애인 전용으로 공무원이 되셨고 엄마는 꽃가게에서 일하는 플로리스트였어요. 두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저를 부족함 없이 길러주셨답니다. 사춘기 나이에 잠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문득 아빠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이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놀지 못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일하는 재미도 있고 돈을 벌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니 꽤 만족하는 삶이었네요. 27의 나이까지 3명의 남자를 사귀었는데 처음엔 다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자 시들해지더라고요. 인연이 아니었는지 헤어지는데 별다른 아픔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그런 이별을 하고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외모도 훤칠한 데다 성격도 나긋나긋하고 차분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고 변함없는 마음을 선사해서 이별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었죠. 남편이 처음 저희 부모님을 뵙자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주었어요. 또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 남편이 엄마와 수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이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에서 수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까먹지 않고 있었다며 꽤 많은 수어로 엄마를 기쁘게 해주었고 아빠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으니 부모님은 처음 본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겠다며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뒤이어 제가 남편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이는 가족이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어서 와. 내가 말을 놔도 되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색시를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야 보여주는구만. 듣자하니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되었다고? 네, 운이 좋아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아주 마음에 드네. 어서 앉아, 밥부터 먹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아끼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이 떨어졌으니 다음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의 배려로 저희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목발을 짚고 엄마와 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약속 장소로 걸어갔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을 잠시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하셨고 그 뒤로 남편도 빙그레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애기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쁘나 했더니 두 분을 골고루 닮아서 예쁘네요.
저희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목발을 짚고 일어선 아빠를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박가사돈, 어디 다치셨어요? 몸이 편찮으시면 상견례 날짜를 미루자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왔어요. 아, 지체 장애인이요? 그랬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괜히 내가 실례를 한 것 같잖니? 저는 남편이 말했을 줄 알고 눈치를 줬더니 그이는 엄마, 장애가 있으신 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요. 하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니? 사돈, 실수하신 거 없으니 걱정 마세요. 목발을 짚으니 당연히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런가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니 다행이군요. 그런데 안사도는 왜 말씀이 없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고 말을 내뱉자 엄마는 손가락으로 귀를 가리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제 아내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죠.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두 분 다 장애인이신 거네요? 이거 참 당황스럽군요. 너희들은 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거야? 사돈 되실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걸 미리 알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엄마, 왜 그래요?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서 우리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애인 사돈에게 사위로 주고 싶지 않다고. 사돈, 저희가 장애인이지만 저희 딸은 아주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저희를 보고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 딸만 보고 생각을 해주세요. 됐어요. 댁 같으면 하나 있는 아들을 댁들처럼 하자 있는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더 할 말 없습니다. 너도 당장 일어나. 세상에 반이 여잔데 굳이 이런 장애인들의 딸과 결혼해야겠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집구석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공무원 며느리라고 해서 좋아했더니 그 뒤에는 아주 가관인 하자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어서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셔서 저와 아빠는 말문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사과드리라고 했지만 되려 화만 키워서 더 쓴소리를 내뱉으셨어요. 그이는 저와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뵈면 안 되겠냐고 부탁의 말을 했는데 아빠와 엄마도 기분이 상하셔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 저에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이 모자란 탓이라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되면 제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거라며 남편과 헤어지길 바라셨죠. 저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건 싫어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절대 저를 놓치지 않겠다고 눈물로 설득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밝은 얼굴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죠?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지난날 두 분께 실수하신 것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넓은 아량으로 저와 어머니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도 나중에 자네 어머니가 내 딸을 미워하실까봐 염려가 되네. 우리가 장애인인 걸 들먹거리며
내 딸을 힘들게 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서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 이의 말에 아빠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엄마는 수어로 제가 행복한 길이라면 허락을 해주자고 긍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수어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결론을 내리셨고 아빠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자네와 내 딸이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나.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면서 잘 살아보도록 해. 대신 내 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서희에게도 두 분께도 최선을 다하는 사위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 역시 그이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것에 매우 기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말씀을 많이 아끼셨어요. 마치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사람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봤으니 흔쾌히 허락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여하튼 저희 부부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매번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엄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수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고 목발이 불편한 아빠에게 특수 제작한 편리한 목발을 선물해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보름에 한 번은 꼭 시댁에 찾아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청소랑 빨래까지 다 해놨어요. 어머님 무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제가 솜씨 좀 발휘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내 집 청소를 하라고 하디? 여튼 고맙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청소 검사를 하듯이 집안 곳곳을 살피셨습니다. 이윽고 거실 소파를 드러내며 여긴 왜 청소가 안 됐냐?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니? 너 혹시 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장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던데 눈에 뵈는 게 없니? 하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하네요. 불쾌하다고? 내가 더 불쾌해? 너희 집구석과 사돈을 맺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 내 아들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결혼을 시켰다만 아직도 난 너 따위 년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히 내 집에 찾아와서 내 심기를 건들지 마라. 조용히 입 닥치고 살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면 일만 더 커질 것 같아서 화를 꾹 참고 버텨냈어요. 울면서 집 앞까지 갔는데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던 저는 눈물을 닦고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지. 그랬어? 다행이다. 엄마가 괜히 시비를 걸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별일 없이 잘 보내고 왔다니 기분이 좋네. 이제 엄마도 자기를 예쁜 며느리로 봐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양이야. 맞아. 어머님이 지난날 친정 부모님을 업신여긴 걸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난 씻고 나올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에는 진짜 시어머니와 친해지리라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장애인 딸내미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일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 부모님이 함께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맞은편에서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걸어오고 있었죠.
저희 식구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모른 척을 했답니다. 저 사람들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들 아니냐고. 아니, 전혀 몰라. 사람을 잘못 봤나 보지. 그리고 내가 저런 장애인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순간 저희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듣지 못하는 엄마는 수어로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사돈이 우릴 못 알아봤나 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느라 그런 것 같아.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려서 걷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집까지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겨우 돌아갔답니다. 이번 일도 남편에게 비밀로 붙였어요. 그이가 시어머니한테 따지게 되면 저를 더 미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선에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거리를 좁히고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매주 욕을 먹더라도 저 혼자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요리는 기본에 선물 세례와 용돈까지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네요. 아이고,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다 늙어서 명품백을 다 가져보는구나.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큰맘 먹고 마련했어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네요. 큰맘 먹고 사줬다고? 예, 장애인 사돈을 둔 나에게 이 정도는 껌 아니니? 이것보다 더한 걸 받아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앞으로는 더 비싼 거로다 준비하거라. 그래야 내 아들을 너랑 결혼시킨 걸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도 알지? 누가 봐도 내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는 걸 말이야. 아, 네, 어머님. 잘 알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야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봐. 너랑 오래 앉아있는 거 별로 달갑지 않다고. 네, 어머님.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 다음에 또 들릴게요. 그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도 들고 오거라.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알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시며 조금 덜한 막말을 하셨고 부모님 욕도 줄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혼 1주년이 되어서 시댁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혼자 외로우시니 조촐하게 파티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저는 주방에서 여러 음식을 만들어 상을 가득 채웠고 나란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래, 진짜 차린 게 얼마 없구나. 이왕이면 잡채도 하고 한우도 구워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봉 잡은 거나 다름없는데 말이야.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농담이야. 세아가 고맙다. 잘 먹으마.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조금은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세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기도 했고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아이를 가질까 해요. 어머님도 손주 빨리 보고 싶으시죠? 손주?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럼 올해나 내년 안에 내 손주를 볼 수 있는 게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아이 갖는데 열중하려고요. 그래, 세아가 잘 생각했다. 아이를 낳아야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거야. 꼭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해라. 어머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을 세울 걸 그랬나 봐요. 그래. 아니, 사실 손주 소식을 좀 기다리긴 했지. 여하튼 좋은 결정을 내렸으니 앞으로 기대하고 있음마. 세아가,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다 잊어주거라. 철없는 노인네가 자존심만 세서 그런 거니 마음이 넓은 네가 용서해 주렴. 어머님, 감사해요.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오열하듯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행차해 주셨습니다. 임신 계획을 듣고 나서 저에게 줄 한약을 지어 오셨답니다. 새아가 이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거라. 임신에 좋다는 건 다 들어있다니까 잘 챙겨 먹도록 해. 정말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한약을 지어주신 거예요? 어머님, 진심으로 감동이에요. 그렇게 감동받을 거 없다. 내가 그동안 많이 미안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시애미의 성의를 받아주거라.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겨버렸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세 갖는 거에만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전 한약을 빠짐없이 먹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빨리 임신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음식도 신경 써서 먹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제 몸이 이전보다 피곤하고 입맛도 뚝 떨어졌답니다.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터기를 해봤더니 임신은 아니더라고요. 만성 피로가 생겼는지 직장을 다녀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임신 노력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새아가 그 아이 갖는 게 그렇게 쉬운 법이겠니?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휴식이 우선이지. 아무 걱정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거라. 내가 또 한약 지어왔으니 챙겨 먹도록 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갔단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 이 한약을 먹고 체력 회복해서 꼭 건강한 손주 안겨드리도록 할게요. 서두를 것 없다니까. 내가 한약을 지어주는 건 애를 빨리 낳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건강을 챙기라는 의미가 더 크니까 몸을 잘 챙겨. 알겠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딸처럼 살갑게 굴었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뻐했어요.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되는 요소는 하나도 없으니 이대로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좋아했죠. 그래서 저도 다른 고민 없이 회사를 오가며 임신을 위해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매일 챙겨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만성 피로와 식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일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심한 피로를 느꼈고 밥을 먹으면 속에서 받지 않아 구토까지 여러 번 했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 하나부터 10까지 따져보았더니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약이 사람마다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약이 저에게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한약을 들고 인근 한의원에 찾아가 저에게 안 맞는 약성분이 들어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자 선생님이 제 손목에 진맥을 잡더니 몸이 심하게 안 좋다며 어떤 약인지 바로 알아봐 주더군요. 이 약을 누가 지어주셨죠? 임신에 좋다고 받은 약이라고요. 그런데 이 약은 임신과 거리가 먼 약재로만 지어졌어요. 그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지어먹는 약인데다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짓는 수면성 약재가 섞여 있다고요. 고로 이 약을 먹으면 입맛은 물론 피로에 시달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임신에 절대 좋지 않은 팥과 생강이 다량 들어있어요. 이 한약을 먹고 임신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한약은 손주를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혹시 한의사가 약을 잘못 지어준 게 아닐까요? 아무리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라도 그 임신에 좋은 약을 이따위로 지어주는 허접한 한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몇 박스나 드셨다고 하니 그 실수로 한약이 바뀐 것도 아니겠죠. 그럼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에게 이 한약을 먹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일부러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으며 시댁에 찾아가 직접 여쭈어 봤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새애기 왔니? 요즘 몸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덕분에 힘이 솟고 있어요. 힘이 솟는다고? 그렇구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머님, 하나 여쭈어볼 게 있어요. 혹시 저한테 지어주신 한약을 어디서 지으셨나요? 그건 내가 자주 가는 한의원에서 지었지. 왜? 약을 벌써 다 먹은 거야? 그럼 또 지어주마.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머님이 주신 한약을 들고 저희 집 앞 한의원에 들고 가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알아봤는데 그 임신과는 거리가 먼 약재들만 들어갔다네요. 제가 만성 피로와 입맛을 잃은 게 모두 그 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약을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이전에 저를 대하던 무서운 모습으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약은 제대로 지은 게 맞다. 내가 일부러 네가 임신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 한약을 지었지. 네? 대체 왜요? 어머님도 손주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야 내 아들 앞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나는 네가 내 며느리인 걸 아직도 인정 못한다. 그런 너한테 내 아들의 자식을 낳게 할 수는 없었지.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아들과 평생 살 아내라고요. 누가 평생 살게 해주겠대? 내 아들이 완강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너와 결혼을 시켰다만 언젠가 이혼을 시킬 작정이었다. 요즘 이혼 한 번 하는 게 흠은 아니니까 잠시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야.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임신되는 걸 막으신 건가요? 당연하지. 네 부모가 병신들인 거 잊었느냐? 네가 멀쩡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너희 집 유전자가 병신 유전자니 내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겠니? 난 병신 손주를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의 임신을 무조건 막으려고 한 것이고.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비난과 저희 부모님의 조롱이었나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 말이 틀린 게 있더냐? 네 애비는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에다가 애미라는 년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인데 내 손주가 두 사람의 유전자 중 하나를 닮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병신 집안이랑 사돈 맺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병신 손주까지 생기면 내 체면이 서겠니? 시어머니는 엄청난 막말과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다시 대들었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제 부모님을 비속어로 욕한 것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한 막말을 사과하라고요. 취소 못해. 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네 태도를 보니 아주 가관이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걸 보니 때가 온 것 같다.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더 이상은 너와 네 장애인 부모와의 악연을 끊어버려야겠다. 그래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당장 결혼을 무르는 게 낫겠습니다. 그 잘난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 당신 마음대로 꼭두각시로 만들어 보세요. 인연이 미쳤나? 지금 나더러 당신이라고 했냐?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나. 하긴 부모가 그 모양이니 자식 새끼가 이렇게 무식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지. 너 같은 년은 평생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 남자 인생과 시대까지 망쳐버릴 괴물이라고. 당신이야말로 괴물이에요. 세상에 어떤 시모가 며느리 임신을 막으려고 그따위 짓을 해요. 저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모아서 고소할 겁니다. 고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더니 너 내 동창 중에 변호사가 널린 거 모르고 있었니? 실컷 덤벼봐라. 피해보는 건 바로 너랑 네 장애인 부모일 뿐일 테니까. 할 말 다 했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내 아들한테 헛소리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용히 나한테 보내기만 해. 알아들었어? 그래요. 이젠 당신 아들이랑 살라고 애원해도 내가 그렇게 못해요. 조만간 이혼 도장 찍어서 보낼 테니 당신 입맛에 맞는 며느리 찾아봐요. 천연이 끝까지 입을 함부로 돌리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무조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집에 빨리 오라고 전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정체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병원? 무슨 일로?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연락이 왔어. 지금 차를 돌려서 그리로 가는 중이야. 얼마나 다치셨길래 수술까지 받으셔? 알았어. 나도 지금 병원으로 출발할게. 저는 시어머니가 몸서리치게 미웠지만 일단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발벗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모의 안위가 걱정되었으니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윽고 수술실 앞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사고 난 경위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동창분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셨나봐. 8차선 도로를 겁없이 가로질러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이셨대. 뭐라고? 그렇게나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된대? 수술하면 괜찮아지신대? 나도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여보, 나 너무 무섭고 떨려. 저는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지만 이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수술을 받으시고 나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양팔과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계셨고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경과를 지켜보더니 충격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춘자 씨 보호자분,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앞으로 평생 두 팔과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해봤지만 불구가 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유감스러운 말을 전해 송구합니다. 네? 뭐라고요? 그럼 저희 엄마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걷지도 못하고 두 손을 쓰지도 못한 채로요? 네, 회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화물차에 쥐어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에게 장애인 판정을 하고 병실에서 나가버렸어요. 이윽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감각이 없는 손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은커녕 안쓰러운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화가 났는지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응, 아무렇지 않아. 슬프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어머니는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답지 않게 그런 막말을 왜 하는 거야? 저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막말과 부모님 욕,
그리고 임신을 막으려 했던 말들이 녹음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들어야 할 사람이 생겼네. 당신이 듣고 판단해봐. 그이는 시어머니가 했던 온갖 쌍소리와 폭언을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두 손을 떨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그동안 엄마랑 사이가 좋아졌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들은 그대로야.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당신한테는 비밀로 했어. 내 힘으로 어머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머님은 한결같이 나와 내 부모님을 욕보였고 병신 손주가 나올까봐 임신까지 막으려 했어. 그리고 녹음된 말대로 나와 당신을 이혼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처음부터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분이라고. 이제 당신도 다 알았으니 그만 이혼 도장 찍고 헤어지자. 그러자 눈을 얇게 뜬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했던 폭언들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장애인이 돼보니까 너희 부모님 마음을 10분의 1 알겠다. 몸이 불편한 것일 뿐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 아들과 계속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 늙은이가 한 말은 모두 잊고 말이야. 어머님,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장애인이 되었으니 당신 아들과 결혼 생활 유지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이기적이시네요. 여보,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더 들어보자. 깊이 반성하고 계시다니까 같이 헤쳐나가 보자고. 저는 시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미웠지만 사고로 불구가 된 것과 이제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계속 살거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대신 네가 평생 내 손발이 되어 주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손해보는 게 없으니 너나 나나 좋을 거 아니냐. 어때? 솔깃한 제안이지? 저는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온전하게 분노로 기울어졌습니다. 역시 당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평생 당신 시중이나 들고 똥오줌 받아주면서까지 며느리로 남을 줄 알았니? 당신 같은 악마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2번 다시 당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아들 데리고 잘 살아봐. 그렇게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하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그이의 따귀를 날려버렸답니다. 난 당신 어머니라면 치가 떨려. 죽기 전까지 보고 싶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고? 천만의 말씀. 당신 엄마 똥오줌은 당신이 직접 받아. 나한테 떠밀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자기야. 아까 녹음 대화를 듣고 많이 느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말이야. 나도 저런 엄마와 더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한테 약속할게. 나 역시 죽는 그날까지 엄마를 만나지 않겠어. 내가 평생 함께 숨쉬고 살아갈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뭐? 어머님이랑 연을 끊겠다고? 그래. 물론 내가 엄마를 책임은 져야지. 요양원에 모실 거야. 다달이 요양원비는 내가 지원해야겠지.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당신한테 상처가 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이어도 제가 천륜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와 시어머니를 이미 요양원에 보냈고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 이혼을 선택하든 자신의 엄마를 다신 보지 않겠다고 다짐의 말을 했답니다.
결국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를 배제하면 제 남편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최고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희 부부는 얼마 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친정에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렸고 함께 파티를 열었어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자 엄마가 수어로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가끔은 찾아뵙는 게 어떻겠니? 이제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지내야 하는데 외롭기까지 하면 삶의 희망이 점점 사라질 거야. 너희가 용서하면 좋겠구나. 그러자 아빠도 같은 말씀을 하시며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일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요, 그분은 제 어머니지만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아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분이라고요. 이젠 아내가 용서한다 해도 제가 말릴 겁니다. 평생 만나 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두 분도 저희 의견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며 저희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더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자 요양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통화를 한참 하더니 인상을 심하게 구겼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더 안 좋아지셨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양원에서 매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대. 요양사들한테도 욕도 함부로 하고 같이 입원한 노인들한테도 시비를 걸어서 싸움도 자주 일으킨대. 요양원에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퇴소시켜달라고 전화를 준 거야. 뭐? 그렇게 되셨는데도 여전히 똑같으신 거야? 그런가 봐. 진짜 내 엄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입원시킬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엄마를 보고 오도록 할게. 그래야지.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에 보냈는데 그곳의 요양사들이 보통 억센 게 아니라서 찍소리도 못하고 지낸다네요. 게다가 그곳의 요양사들에게 잘못 보이면 기저귀도 늦게 갈아주고 요청하는 걸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시어머니의 사연을 읊어봤는데요. 정말 구제불능의 최악의 시어머니 아닌가요?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나도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모진 며느리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제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